직장암 진단받고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항암이라는 힘든 경험을 12번이나 하셨습니다. 12번이요. 그렇게 해서 관해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임파선하고 폐 척추까지 갔습니다. 암 환자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 재발입니다. 암 투병 과정을 한 번 더 하려니 막막하고 처음의 암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뭘 잘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재발은 대개 없던 암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암에서 남아있던, 그때는 눈에 안 보이던 세포가 다시 자란 겁니다.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자라지 않고 잠자듯 버티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겨울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그 세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안 죽는지,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뭘 하셔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관리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암이랑의 김선만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암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상황에 따라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관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완치는 아니라는 거야? 하고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암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암은 완치를 목표로 치료하고 실제로 완치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치료 직후에 암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재발 가능성이 바로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종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안 보인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검사가 부실해서가 아니고요. 점처럼 아주 작은 암은 영상검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미세잔존암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아주 작은 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비교적 일찍 재발했다면 치료 당시의 영상이나 검사로 발견할 수 없었던 미세잔존암이나 미세전이가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검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암하고 관계없이 새로 생긴 암은 재발이 아닙니다. 이건 2차 원발암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암 진단을 한 번 더 받으면 모두 재발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고 다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암세포가 도대체 왜 안 죽었을까요? 항암제를 그렇게 세게 썼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남아있는 세포 중에 일부는 거의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휴면 상태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겨울잠하고 비슷합니다. 곰이 동면하듯이, 뱀이 동면하듯이 말이에요. 암 휴면은 실제로 중요한 재발 기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세포가 왜 나올까요? 많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에 더 잘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를 만드는 조혈세포, 머리카락 만드는 세포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가 같이 상해요. 항암하시면서 머리 빠지시는 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 증거입니다. 거꾸로 거의 분열하지 않는 휴면 세포는 상대적으로 항암 치료에 덜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감시를 피하기도 해요. 자는 세포에는 항암제가 전혀 안 듣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암세포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덜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안 듣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가 항암을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표준 치료를 존중합니다. 어떤 치료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재발 위험을 낮추는 보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내분비 치료, 표적 치료를 암종과 병기에 맞게 시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이가 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은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암마다 잘 가는 데가 있어요. 특이하게요. 유방암은 뼈, 폐, 간, 뇌, 폐암은 뇌, 간, 부신뼈, 대장암은 간, 폐, 그리고 복막. 복막은 뱃속을 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췌장암은 간과 복막, 전립선암은 뼈로 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과 토양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잘 자라는 토양이 있고 감자가 잘 자라는 토양이 있듯이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암세포하고 옮겨갈 장기의 미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걸 전이 미세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요, 암세포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이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일단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는 지키고 살피는 경비라는 세포들이 많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빠져나온 놈들은 혈관이나 림파관으로 들어갑니다. 흘러가야 하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계속 살아있을까요? 대개는 죽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순환을 견디면서 이동하고 도망 다니다가 다른 장기에 가서 안착해야 합니다.
다른 장기에 붙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정착해서 자라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이 되는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뿌리박고 살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원래의 장기에서 빠져나와서 림프관으로 들어가고 또는 혈관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을 순환하고 다른 장기에 안착하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 이 5가지 과정을 다 성공해야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 중 한 단계에서만이라도 잘 막아내면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해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반, 병원이 반, 5대5입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식습관, 운동, 수면,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이건 체력하고 심혈관 건강, 삶의 질을 좋게 합니다. 일부 암에서는 더 나은 예후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미세 전이가 못 자라게 된다? 이걸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치료를 견디는 몸이 되고 다른 병이 줄고 하루가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병원도 꾸준히 가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추적 관찰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발 했나 안 했나를 확인만 하고 오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추적 관찰은 훨씬 적극적인 진료입니다. 제발만 보는 게 아니라 치료 후유증, 2차암, 심혈관 상태, 뼈 건강, 영양과 기능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재발을 낮추는 보조 치료가 있다면 그걸 암종과 병기에 맞게 시행하는 것. 그게 두 번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정말 효과가 입증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온열 치료, 고용량 비타민C, 고압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점점 더 좋은 근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으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숫자 하나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재발 위험의 시간 패턴은 암종하고 분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일부 공격적인 암은 첫 2년에서 3년에 재발이 몰립니다. 그런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처럼 5년이 지나고도 위험이 길게 이어지는 암이 있어요.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서 이런 유방암은 내분비 치료 5년을 마친 뒤에도 5년에서 20년 사이에 재발이 꾸준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추적검사 기간하고 간격은 암종별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주치하고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유방암 환자들 중에 30년 전 유방암이 재발한 분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30년입니다. 그 세포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자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잠이라는 말이 그냥 해보는 비유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30년을 잤다는 건 뒤집으면 그분이 30년을 잘 지내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암이 끝나는 순간 면역이 바닥이라서 그때 암이 확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볼 임상 근거는 없습니다. 혈구가 떨어지는 최저점은 약자하고 주기에 따라 항암 사이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마지막 항암이 끝난 날이 일률적으로 면역 최저점인 것은 아닙니다. 휴면세포가 언제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 그 기전 자체가 아직 연구 단계이고 암종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추적관리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것. 몸의 회복을 돕고 표준 보조 치료를 잘 지키고 암종별 일정에 따라 추적검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뜻입니다. 환자 몫은 환자가 하고 의료진 몫은 의료진이 하고요. 다 하고 나서도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 되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함께 가는 분들을 위해 또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놓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